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실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경기는 마이애미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요. 유리 페레즈랑 이제 랜디 바스케스가 붙어요. 유리 페레즈는 확실히 요즘에 상승세인 것 같기는 해.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공을 많이 던지진 않는데요. 직전 경기 때는 볼티모어 상대로 7이닝 동안 무실점, 볼넷 하나도 안 주고 6K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전 경기도 좀 괜찮았었죠. 최근에 한 3경기 가량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랜디 바스케스는 오락가락이 좀 심하지만 어쨌든 3.80이긴 한데요. 얘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막 싱커 같은 것들이 선발 투수 치고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런 평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냥 좀 평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정 가면은 약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뭐 양 팀의 팀 규모적으로는 물론 마이애미가 샌디에고한테 안 되긴 하는데, 요즘에 마이애미가 좀 잘 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토 로페즈 하여튼 그 친구도 있고, 뭐 맨날 잘 치는 스타워스도 있기도 하고, 어거스틴이라든지 마이애미가 요즘에 좀 나쁘진 않아 보이기는 해요. 반대로 샌디에고는 뚜렷한 뭐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팀적으로 좀 페이롤이라든지 여러가지 상으로 규모가 더 큰 팀은 샌디에고가 맞습니다. 아마 샌디가 이 경기를 가져간다면은 그런 것들이 우선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스케스가 오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유리 페레즈는 좀 좋은 구간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저는 마이애미를 생각을 했는데요. 나는 사실 이게 마이애미가 역배일 줄 알았어. 근데 정배여서 배당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경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디트로이트 경기, 스킨스랑 플레어티가 붙는다고 하네요. 오늘 6.5 경기가 2경기 있는데 이 경기도 그 중에 하나죠. 뭐 스킨스가 나오니까 6.5를 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후반기가 됐잖아요. 근데 전반기 막바지 때 스킨스가 최근 4경기 동안 공을 진짜 안 던졌거든요. 78구, 88구, 78구, 78구 이렇게 4경기 동안 공을 되게 안 던졌어. 그래서 이닝 소화 능력이 그 기간 동안 전부 뭐 4이닝 한 번, 나머지는 이제 5이닝 3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스킨스의 퀄리티는 훌륭합니다만은 스킨스를 길게 못 쓴다면 5이닝 정도에 그냥 그친다면은 사실 그거는 피츠버그가 이게 좀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스킨스가 지금 싸이형 1번 후보지만은 스킨스가 나온 날에 그냥 9승 11패밖에 안 돼요. 5할 승률이 안 되는 팀입니다. 승률이 45%밖에 안 되고, 피츠버그가 최근에 이제 1승 아마 10패인가 11패인데 그 정도로 요즘에 분위기가 좋지가 못하죠. 그래도 이제 홈발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게 있었지만 화사간테까지 홈에서 수입을 당하기도 하고 요즘에 너무 안 좋아요. 물론 그런 흐름을 끊어줄 게 물론 스킨스이긴 하지만은 저는 오늘도 스킨스가 공을 많이 던질 것 같진 않거든요. 아마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때 이제 올스타 경기에 나가서 던진 선수들이 후반기 초반 한두 경기 정도로 그냥 이제 좀 거르고 세네 번째 선발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그래갖고 오늘도 스킨스가 올스타 때 던졌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나온 건데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스킨스가 많이 던질 것 같지는 않아. 저는 그냥 일단 뭐 오바 같은 거, 왜냐면 지금 상대인 플레어티도 좋지가 않은 시점처럼 보여요. 특히나 6월달에 5경기 동안 6.84로 진짜 안 좋았는데, 그나마 이제 7월달 들어서는 3경기 동안 3.86으로 회복을 하긴 했는데요. 지난번 경기도 5이닝에 그쳤고 뭐 피홈런 2방이라든지, 사실 플레어티는 뭔가 내가 의심할 때는 조금 괜찮고 이게 좀 괜찮나 하면은 또 잘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플레어티는 6.5를 받기에 저는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선발 투수들이 뭔가 약간의 좀 이런 불신이 있는 반면에 빠따적으로도 둘 다 되게 못하거든요. 디트로이트도 이제 전체 1위였다가 이제는 전체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금 시컵이라든지 뭐 미러키, 다저스 이런 팀들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지금 1위 자리에서 내려왔고, 피츠버그도 아까 말했다시피 최근에 이제 한 11경기 동안 1승 10패인가 막 그래요. 12경기 동안 1승 11패네. 1승 11패. 둘 다 그냥 안 좋은 컨디션에서 맞붙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빠따적으로도 뭔가 좀 뒷받침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내일은 피츠버그가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 이때는 빠따를 가장 잘 치는 구간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점도 살려가지고 저는 뭐 피츠버그 승리라든지 뭐 오바 같은 거 좀 보고 싶은데 근거는 많이 없는 경기죠. 그냥 저는 선발 투수가 왁구에 비해서는 조금 짧게 던질 거다, 근거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클리블랜드 대 볼티모어 경기, 바이비 대 스가노인데요. 뭐 바이비는 사실 요즘에 별로 잘하진 않아.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직전 경기 때도 구속이 조금 안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이날은 커터를 더 많이 던지긴 했어.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구종 중에 하나가 또 커터거든요. 애매한 애들이 커터를 되게 많이 던져가지고 좀 호성적을 거두는 빈도가 있는데, 어쨌든 커터 많이 던졌고, 원래 이제 주력 무기였던 포심은 두 번째로 많이 던졌는데요. 1.4마일가량 안 나왔다. 전반적인 구속이 많이 안 나온 게 보이죠. 밑에 있는 뭐 스위퍼 같은 것들도 구속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비가 난 요즘에 이닝이 아쉬운 것도 그렇고, 물론 홈에서는 조금 그나마 나. 홈에서는 2.57, 원정 5.24 그렇긴 한데, 바이비가 최근에 좀 경기력이 안 좋아요. 7월달 들어서 6.91인데 전부 다 원정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홈으로 나오면 조금 낫지 않겠냐.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좀 오락가락하기는 해도
그래도 괜찮은 구간에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볼티모어는 스가노인데 스가노도 좋지가 못했죠. 원래는 볼티모어에서 3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여러 명의 선발들을 지금 못 쓰는 상황이라 스가노가 그래도 1인분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방어리라면은 좋게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최근 경기 때 6이닝 3실점 사람답게 해주긴 했는데 뭐 늘 피홈런 같은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스가노가 지금은 좀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팀 분위기상으로 저는 클리블랜드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더도 생각 중인데 양팀 다 빠따가 그렇게 막 우수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어제는 또 볼티모어가 또 이제 불펜 구간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었고 특히 펠릭스 바우티스타 구간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그냥 클리블랜드 약 우세라든지 뭐 언더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이비도 별로 믿을 건 못 돼가지고 어려워 보이네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대 보스턴 경기 휠러랑 뷰러가 붙네요. 사실 선발 투수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휠러가 그 전까지 제가 6월달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다. 6월달 이달의 선수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7월달에도 초반 페이스가 좋았는데 지난번에 샌디에고전에서 제가 그 경기를 다 봤는데요. 다르비쉬랑 붙어가지고 그날도 휠러가 우세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날 휠러의 경기력이 조금 아쉬운 면모가 좀 있었어요. 피홈런 2방을 만다든지 특히 뭐 잭슨 메릴한테 좀 고생하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가 난 휠러의 명성에 좀 걸맞지 않은 경기 같아서 그런 점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반대로 뷰러는 그동안 진짜 못하다가 막 볼넷도 엄청 많이 주고 진짜 못했었는데 최근에 2경기 동안 워싱턴이나 템파베이한테 그나마 좀 사람답게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직전 경기 템파베이전도 그날 볼넷 3개에다가 피홈런을 2방을 맞았는데 6이닝 동안 3실점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실점 자체는 최소화를 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실점은 적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두 선수가 맞붙으면 지금은 필라델피아의 휠러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빠따가 꾸준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반대로 보스턴은 지금 이제 한창 뭐 연승 구간 달리고 막 10연승까지 찍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컵스한테 2연패하고 지난번 경기는 크로시에가 나서 이겨줬지만은 지금 그 기간 동안 지금 7경기째 빠따력이 되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빠따를 못 믿지만 지금은 보스턴이 빠따적으로 저 안 좋은 시기 같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휠러는 보스턴 상대로 나름대로 좀 강한 면모도 있긴 했었습니다. 내일은 보스턴이 지금 뭐 빠따가 그 전에 쌓아놓은 게 많아서 그렇지 요즘은 좀 하락세고요. 우한 상대로 원정 경기를 했을 때는 빠따가 가장 좀 최악으로 간다 이런 것들도 있는지라 저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휠러 한번 믿어볼게요. 지난번보다는 잘했으면 좋겠네. 다음은 워싱턴 대 신시내티. 글쎄 나 제이크 어빈이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6월달 이후로 지금 12홈런째여가지고 리그에서 이제 잭 라텔 다음으로 피홈런이 많은 선수가 제이크 어빈이거든요. 그래서 그전들 시즌에서도 피홈런이 많긴 했는데 유독 올 시즌에는 피홈런 페이스가 안 좋은 편입니다. 요즘에 사실 방어상으로는 피홈런 왕에 걸맞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큰 거 한 방, 장타 이런 것들을 많이 맞고 있다. 요즘의 분위기는 좀 안 좋다고 봐야겠죠. 6월달에만 7.01이었었는데 6월달에만 이제 5경기 9피홈런이었었어요.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근데 이제 브래드 시머도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의 특히 원정으로 가면은 피안타가 좀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나는 근데 브래드 시머도 사실 뭐 믿을만한 선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 한 5, 6이닝 가량은 뭐 사람답게 해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더라고. 난 제이크 어빈보다는 그래도 브래디 싱어가 여태까지 보여준 거라든지 믿을 구석은 있다.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워싱턴이 제가 얘네가 오바 게임이 상당히 많은 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지난번 경기 뭐 다행히 이제 오바가 나긴 했지만 이런 오바의 흐름도 저번 샌디고전에서 한번 끊기기도 하고 별로 볼 게 많이 없는 경기 같아요. 신시내티도 바다적으로 믿을 팀은 아닌지라 건너뛰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빈이 일단은 좀 폼이 안 좋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내일은 워싱턴이 우한 상대로 홈 경기를 하는 경우 바다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기도 하다. 뭐 요즘에 불펜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냥 뭐 신시내티의 승이나 오바 살짝 보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토 대 양키스 거스먼이랑 로돈이 붙네요. 사실 제가 거스먼을 두고두고 말했던 게 원래부터 포심이랑 스플리터 많이 쓰고 상대한테 많은 삼진을 속아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투수라고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거스먼의 행보를 보면 뭐 샌프란시스코 시절이나 토론토에 와서도 전부 에이스 노릇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 멤버들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기복이 일단은 많이 심하고 제가 그냥 거스먼은 그 이제 컨스윙을 통틀어서 원래부터 삼진 많이 잡고 제구력 적당히 좋고 타구의 속도 억제 이런 것들은 잘 알되는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그냥 균일하다고 했었는데 올해도 별로 다를 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적이 좀 좋지가 못한 거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있다. 좀 나이가 이제 슬슬 들어가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진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스먼은 요즘에는 사실 좀 믿을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통산으로 봤을 때 양키스한테도 센 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10경기 동안에는 4.86으로 뜨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 경기는 이제 7월 2일날 5이닝 2실점을 홈에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홈 경기죠. 원래부터 양키한테는 딱히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들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심한 편인데, 반대로 이제 로돈 같은 경우는요, 토론토 상대로는 사실 4.85로 좋지가 못한데, 특히나 이 로저스 센터 원정을 갔을 경우에는 4경기 동안 7.11 상당히 좋지가 못한 면모가 많이 있습니다. 이 4경기가 전부 이제 그 양키스 이후의 모습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로돈은 지난번 직전 경기 때는 그때 슬라이더 많이 써가지고 8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지금 방어도 3.08이기도 하고 확실히 올 시즌은 거스머보다는 나아요. 근데 이 로돈도 사실 지난번 경기에 잘하기 전까지는 좀 안 좋았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 지금 오늘 그래서 로돈도 뭔가 확답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두 투수는 모두 거스먼은 스플리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세고, 왜냐면 둘 다 거의 뭐 투피치급 선수들이거든요. 로돈은 포심이랑 슬라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그래서 토론토는 슬라이더한테 어땠냐, 양키스는 이 스플리터한테 어땠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토론토는 그냥 슬라이더한테는 그냥 평범한 편이고, 양키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스플리터라는 구종에 대해서 5번째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거든요. 여기다가 기록상으로 지금 토론토는 7월달에만 12승 3패, 그리고 오늘 또 홈이잖아요. 홈에서는 22승 4패로 굉장히 좋은 질주를 하고 있다. 10연승 중이거든요. 난 그래서 그냥 지금 토론토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여.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등이 토론토거든요. 양키스가 이제 2등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양팀의 승차가 3승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토론토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토론토의 역배 같은 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좌한 투수를 만났을 때 토론토는 이렇게 838 정도로 오페이스가 상당히 좋게 찍힌다. 저는 뭐 토론토의 역배, 오바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도 요즘에 빠따가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하죠. 다음은 매치대 천사경기인데요. 이거는 센가 코다이랑 이제 타일러 앤더슨입니다. 이제 선발 투수에 대한 믿음상으로는 센가를 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 센가가 이제 7월 11일날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복귀전이었었고, 그날 이제 4이닝을 잘 맞긴 했어요. 4이닝 동안 그냥 별다른 일 없이 잘했는데, 그날 어쨌든 볼넷이 2개 정도 있었었고, 그냥 67구 정도. 아마 오늘도 길어봤자 한 89 정도? 그래서 좀 길면 한 5이닝 정도 그렇게 막아줄 것 같거든요. 오늘 막 한 6, 7이닝 맞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 센가가. 그리고 이제 타일러 앤더슨은요, 사실 올 시즌 4.34 정도로 별로기도 하고, 홈이랑 원정 편차, 작년에는 원정에서 잘했는데 올해는 홈보다도 원정에서 안 좋아요. 5.47로 원정 성적이 별로다. 근데 이제 통산으로 타일러 앤더슨이 뭐 내셔널리그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매치 상대로는 6경기 동안 2.88,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옛날 성적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타일러 앤더슨이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최근에 한 4경기가량은 그래도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6월달에는 5경기 동안 6.93으로 진짜 안 좋았는데, 7월달에는 그래도 3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빠따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도 천사가 이제 레인저 스와레즈한테 좀 맡길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레인저 스와레즈가 조금 볼넷 판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천사 빠따가 좋았던 것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천사가 최근 10경기 동안 이제 2할 9푼 3리로 굉장히 좋은 면모도 있기도 하고, 홈런도 17개를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천사에서 지금 7월달에 잘 치고 있는 애들을 많이 주워왔는데, 트라우시라든지 뭐 자크 네토, 타일러 와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좋은 오피스 내용 보여주고 있고, 밑에 적어놓은 애들도 다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적당히 잘 쳐주고 있는 애들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비주전이라든지 오아피도 조금 성적이 떨어진 편이기도 한데, 어쨌든 천사는 지금 빠따 기세가 저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센가 정도의 투수라면은 이런 것들 좀 억제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센가가 길게는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점. 일단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앤더슨이 개폭반항하지만 않는다면은 지금 매치가 빠따가 좋지가 못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천사의 역배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거는 천사의 2.5 프레를 뭐 1.4가 넘으니까 일단 우선시 하도록 하고, 천사의 역배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바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더슨이 그렇게 막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매치 빠따가 한 3, 4점 가량 뽑아준다면은 오바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천사의 빠따 기세, 이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애틀랜타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이제 엘더랑 버드송인데, 사실 선발 투수상으로는 별로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엘더 간만에 직전 경기에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8이닝 동안 3진 12개 잡는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되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도 오락가락하고 이랬다가 직전 경기에서 어슬레티스한테 6.2이닝 2실점, 간만에 또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좀 의심이 가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헤이든 버드송 역시 얘도 뭐 좀 괜찮은 날 해봤자 5이닝 정도? 길게는 먹지는 못합니다.
그전에도 이제 불펜 투수로서 많이 나왔었는데 원래 불펜일 때는 2점대 초반대 방울이었다가 선발로 가면서부터는 4.11로 안 좋은 면모가 노출이 되고 있다 이래갖고 저는 두 선수 모두 다 뭐 딱히 좋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 같은 것들을 볼까 했는데 지금 샘프도 빠따적으로는 그렇게 막 좋은 시점은 아니잖아요. 애틀랜타도 한때는 홈런 같은 거 되게 잘 쳤지만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도 크게 없기도 하고 그냥 이건 뭐 한 점차 게임 같은 거 그리고 오바 살짝 보는 정도 이것도 9.5를 준 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선발 투수의 퀄리티를 봤을 때는 9.5를 못 줄 것도 없지만은 양팀의 빠따 상태로는 9.5는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런 식이고 양팀 다 그리고 한 점차 게임도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들이 저번에 붙었을 때는 3경기 모두 다 한 점차 게임이었었고 올 시즌에 그 이제 애틀랜타는 37.8% 샌프란시스코는 한 점차 게임 빈도가 39%로 리그에서 아마 2, 3등일 거예요. 1등이 피츠버그고 그래서 리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한 점차 게임이 많이 나는 애들이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 또 한 번 한 점차 게임 노리고 싶은 정도? 그 정도만 바라보도록 할게요. 다음 템파베이 대 화싹 쉐인 바즈랑 이제 션 버크가 보는데 일단은 저는 션 버크는 지금 뭐 그다지 신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부터 그 홈발을 많이 봤거든요. 한때는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의 그 한 대여섯 경기 정도 가량 봤을 때 홈에서는 막 1점대 방울이 나오는데 이제 원정에서는 한 5, 6점대였었거든요. 그만큼 홈이랑 원정 편차가 심했는데 얼마 전에는 그냥 홈에서 고생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원정, 다저스 원정 가가지고 6이닝 실점 버텨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뭔가 판단이 잘 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쉐인 바즈는 요즘에 확연하게 좀 좋은 구간에 있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4경기 동안 2.30으로 괜찮은 면모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에 봤을 때는 바즈가 뭐 볼넷도 많이 안 주기도 하고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가 이제 4월달까지만 해도 2점대 방이었었는데 5월달에만 7.26으로 개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6, 7월 들어서는 3.16, 3.26으로 그냥 이제 딱 이제 5월 달에만 고생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요즘에도 잘하고 있다. 이거는 템파베이에 빠따가 조금 내려온 게 문제기도 하고 화싹이 이제 원정에서 굉장히 못하는 팀인데 직전경기 때 피츠버그 상대로 스윕을 했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해도 화싹은 지금 리그에서 원정 경기를 못하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입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템파를 보는 게 나아 보이긴 하네요. 제가 어제도 템파베이가 이제 그 전에 한 30경기 이상 동안 리그에서 가장 높은 승률이라든지 OPS나 방어면에서 좋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한 15경기랑 좋지가 못한 건 맞아요.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저는 템파베이의 이런 팀적인 이런 규모상으로 그런 것들은 화싹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선발에서는 좀 앞서는 멤버도 있기 때문에 템파베이를 좋게 볼 만한 게임이지 싶어요. 화싹이 피츠버그 상대로 굉장히 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화싹을 믿을 바에 그냥 템파베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컵스 대 이제 캔자시티 경기는 오늘 아마 제가 플렉센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제 라이언 브레이저가 선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프너를 쓴다든지 불펜데이가 예상이 된다는 소리예요. 컵스가 이게 나는 보이드가 나오면은 컵스를 참 보고 싶은데 지금 보이드가 등판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펜데이가 나온다. 그리고 지난번에 플렉센이 제가 지금 컵스의 이런 롱맨 중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양키스를 만나가지고 그때 아마 4이닝 동안 좀 쳐맞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선발로서는 경쟁력이 좀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컵스가 지금 이제 5월 19일 이후로는 불펜 방울이 전체 1등이긴 한데요. 이것도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2.10에서 2.62로 상당히 좀 떨어진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컵스의 요즘 불펜 상태는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 이런 식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일 컵스의 불펜 데이는 그렇게 막 큰 신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는 캔자시티인데 저는 매번 얘기했지만 캔자에서 뭐 루고라든지 노아 카메론 이런 애들이 나오는 날에는 캔자의 역배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히 캔자가 빠따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캔자가 원래 OPS가 66에서 687로 전반기 막바지 때 급등을 했었는데 이거는 또 이제 홈런 같은 것들이 많이 터지던 거의 한 이제 열흘 전쯤이죠. 그때 기록이 많은 거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캔자 빠따가 뭐 좋은 시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본다면 일단은 뭐 언더 같은 것들을 우선시하고 싶고요. 전 노아 카메론을 나름대로 좋아합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노아 카메론이 이제 또 커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던지는 부분들이 원래는 있다가 이날에는 커터로 조금 비율을 줄였더라고. 나도 얘가 정확히 어떤 구종들을 많이 구사하는지 좀 가늠이 안 돼. 원래는 시즌 내내 봤을 때는 포심 같은 것들을 많이 던진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포심을 가장 안 쓰더라고요. 여러 가지 구종들을 많이 좀 이것저것 섞어 쓰고 있다. 보니까 뭐 체인지업이랑 커터 같은 것들은 평소보다 구속이 잘 나오기도 하고 지난번에 6.2이닝을 잘 버텨줬거든요. 노아 카메론이. 그래서 그냥 그 정도면은 물론 지금 컵스가 메이저리그 전체 뭐 1위 싸움을 다투고 있고 그런 것들은 맞긴 한데 저는 카메론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언더라든지 캔자의 프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텍사스 대 어슬레티스 경기는요, 이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요즘에 텍사스 경기를 조금 도망가고 있는데 텍사스가 지금 빠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 그래도 이제 전반기 맞바일 때는 좀 빠따가 올라오고 승수도 쌓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5경기 동안 보면은 타율이 1할 7푼 4리에요. 최근에 3경기 동안 그 이제 후반기 개막하고 전부 타안타밖에 못 쳤습니다. 역시나 텍사스는 지금도 후반기가 시작이 됐음에도 빠따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상황이고 잭 라이터 역시 최근에 6경기 동안 5.97로 좋지 않은 면모가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텍사스가 지금 그러면 빠따도 안 좋고 내일 선발도 불안불안하다는 건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얘네가 요상하게 잘 이겨. 적은 점수 내고도 그냥 요상하게 잘 이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텍사스가 지금 배팅하기 좋은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한편으로 8.5 기준으로는 텍사스는 되게 언더팀이고 얘네는 마운드가 좋고 뻗다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언더팀이죠. 반대로 어슬레티스는 되게 오버팀이잖아요. 그리고 제이콜 로페즈도 뭔가 막 못하진 않아. 제가 이 친구 맨날 왁구 같은 거 보고서 약간 좀 메탑이랑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잘하는 날에는 삼진 같은 것들도 꽤 잡고 이닝도 먹어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는 못해가지고 전 어슬레티스가 오버팀이라 생각하고 텍사스는 언더팀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패스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저 요즘에 텍사스 경기를 좀 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다음으로는 콜로라도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경기. 오스틴 곰보랑 맥그리비가 붙는다고 하는데 지금 맥그리비가 나온다는 거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패디도 조금 휴식을 주려는 것 같고 요즘에 못하니까. 그리고 리버라토르의 부상 때문에 땜빵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얘가 사실은 저는 좀 준비된 신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4경기 동안 뭐 1.96으로 괜찮게도 했었고 올 시즌에도 이제 첫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마이너리그에서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제 재콜업이 된 오늘 전까지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9.00 상당히 안 좋은 모습 속에서 지금 콜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상태의 맥그리비는 좀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내일은 또 이제 맵이 쿠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고생길이 조금 보여. 그런 상태고 그리고 오스틴 곰은 원래 세인트루이스 출신입니다. 콜로라도로 옮기기 전까지는. 글쎄 나는 얘가 이제 한 재작년이나 작년 특히 재작년 후반기부터 조금 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5.65 정도로 그냥 평범해. 더구나 올해는 이제 쿠어스 필드에서는 안 좋은 면모가 있기도 한데 요즘에 보면 이닝도 많이 못 먹고 그냥 그저 그러거든요. 이런 게임이라면 나는 그냥 오바버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양 팀의 선발 투수가 조금 만만해 보이고요. 특히 이거는 세인트루이스가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애리조나한테 스윕도 당하고 처진 면모가 약간은 있어. 반대로 콜로라도는 잘 치다가 어제 이제 그 조 라이언한테 사실 저는 조 라이언도 쿠어스 필드에서는 약간 고전할 타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콜로라도 빠따가 그냥 좀 조용했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 같은 거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입니다. 뭔가 배당상으로도 콜로라도의 프레임 보기에도 이게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뭐 2.5 프레임 같은 거 못 볼 거는 없는데 근거는 별로 없고요. 오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리조나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잭 갤런이랑 콜튼 고든이 붙는데 휴스턴의 선발 마운드가 되게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죠. 이게 어제 제가 휴스턴 경기를 다 봤거든요. 시애틀과의 경기 때 헌터 브라운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휴스턴이 너무 부상자가 많다. 제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온라인 선수만 15명이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어제 뭐 매트레멜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되게 잘해갖고 휴스턴이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3대0으로 끌려갔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선발 상태가 안 좋았던 브라운은 못했지만 상대였던 브라이언 우도 고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불펜 구간에서 그냥 휴스턴이 쌈싸 먹었고 휴스턴이 지금 되게 좀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되게 잘한 경기였었어요. 근데 내일은 이제 콜튼 고든이다. 지금 이제 선발진은 로레 블랑코 부상에다가 아리게티도 거의 뭐 시즌 아웃급이고 웨스네스키도 없잖아요. 선발이 그냥 되게 부족해. 콜튼 고든도 그냥 트리플 A급 선수를 끌어올린 건데 오락가락이 좀 심합니다. 가장 최근 경기 때는 이제 5.2이닝 동안 5실점 클리블랜드한테 그때 클브리 엄청 못할 때 그때 개쳐 맞았었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휴스턴이 딱히 막 좋다고는 생각이 안 돼. 근데 그동안 진짜 못 치다가 직전 경기에서 한번 대폭발을 한 점 이것 때문에 그게 좀 고민입니다. 반면에 애리조나 이제 그 갤런이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냥 오락가락이 심하죠. 내년에 FA인데 지금 이 정도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애리조나에서 한 몇 년 동안 에이스 역할을 하다가 FA를 앞두고 너무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5이닝 동안 6실점 천사가 빠따가 상당히 훌륭할 때 그때 개쳐 맞았거든요. 그전에 한 3경기 2경기가량 괜찮다가 직전 경기 때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내일 콜슨 고든이 조금 만만한 선발이라 생각을 했었을 때는요. 애리조나가 지금 빠따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후반기 때 저는 앞으로 이제 그 후반기 시작하고 첫 경기 몇 경기 동안이 셀러가 될지 아니면 와일드 카드를 노리고 달릴지 이거를 결정하는 구간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보기 좋게 애리조나가 세인트루이스 수입을 하고 지금 5할 승률에 복귀를 했습니다.
난 지금 애리조나가 뭔가 좀 동기부여도 상당히 세고 요즘에 뭐 코빈 캐롤이나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케텐 마르테도 이제 복귀를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애리조나 빠따가 지금 좀 무섭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일 뭐 좌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평소보다 OPS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건 있긴 하지만은 콜튼 고든 정도면 만만한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애리조나의 승리라든지 뭐 오바 이렇게 생각 중인데, 사실 이거는 휴스턴의 빠따가 조금 문제야. 어제라든지 이렇게 좀 쳐주면은 사실 오바를 볼만도 한데, 뭐 애리조나 승에다 오바 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애리조나는 분위기상으로 조금 올라온 상태라고 보이고요. 좀 더 지켜봐야죠. 후반기 시작하고 3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오바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휴스턴이 얘네들의 체급 자체가 워낙에 높잖아. 지금 부상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아직까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 유지하고 있는 거면은 원래부터 휴스턴 에스트로스라는 이름값답게 상당히 센 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슬려서 사실 그냥 승리보다는 오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펜 소모상으로는 애리조나가 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시애틀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이 경기도 6.5입니다. 근데 이제 커비 대 우드러프 구도로 봤을 때 이게 분명 이름값으로는 6점으로 줄만 하지만은, 글쎄 커비도 복귀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사실은 복귀하면서 좀 잘하긴 했는데, 가장 최근 디트로이트전에서는 볼넷도 3개나 주고, 커비가 지금 54이닝 동안 볼넷이 12개인데 사실 커비는 리그를 대표하는 피니스 피셔잖아요. 지난 몇 년간의 이런 비율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올해는 비교적 볼넷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할 때도 있기도 하고, 직전 경기도 안 좋았다는 거, 좀 좋은 분위기가 한 3경기나 지속이 됐다가 직전 경기 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커비가 나는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부터 잘할 때도 있지만은 종종 초맞은 민호도 있는 선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확고한 믿음을 주는 그런 투수까지는 아니다. 지금도 좋은 시기는 아니라는 거, 이게 일단은 보이고요. 그리고 미러키의 우드로프도 제가 매번 원투펀치를 담당을 했었다 이랬지만은 거의 지금 한 2년가량 쉬고 왔잖아요. 어깨 수술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 우드러프는 또 이제 구속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성기 때는 한 95마일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경기 때는 한 92.4마일로 구속이 좀 안 나왔었어요. 지금 공도 한 89밖에 못 던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첫 경기 때는 되게 완벽했습니다. 그때 공을 진짜 안 던졌는데 6이닝을 먹었거든요. 그러더니 지금 워싱턴전에서는 4.1이닝 동안 뭐 삼진 10개는 잡았어도, 위력은 보였어도 구속도 안 나오기도 하고, 얘도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경기도 6.5 기준에는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아까 말했던 뭐 스킨스랑 플레어티가 붙은 경기, 그것도 이게 선발 몇 명에 비해서는 오바를 볼 만한 경기인데 이것도 좀 비슷한 유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미러키의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미러키가 뭔가 빠따적으로 화끈하게 막 엄청 좋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어려워도 지금 그냥 승률 자체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10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 이제 59승 40패예요. 이거는 미러키의 59승 40패는 이제는 시카고 컵스랑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동률입니다. 미러키는 지난 한 몇 년 동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를 그냥 꽉 잡고 있는 팀이었잖아요. 심지어 올해는 출발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기어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타이틀을 이제 동률까지 맞췄다, 이런 상황인지라 저는 미러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시애틀도 빠따 같은 거 잘 치고 OPS가 729에서 754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의 역배 같은 것들을 볼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양 팀의 선발 투수 상태를 봤을 때 우드러프가 이제 복귀하고 3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많이는 안 던질 것 같고, 반대로 커비는 잘할지 못할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글쎄 난 그래서 그냥 뭐 미러키의 역배 같은 거 보고 한 점차 게임이라든지 오바 이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적으로 임하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다저스 대 미네소타 경기가 있습니다. 오타니랑 데이비 페스타가 보는데, 그래도 지금 다저스가 한창 빠따가 되게 안 좋다가 조금 찾아오고는 있어요. 근데 내일은 오타니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최대 한 3이닝까지 던지는데 오타니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압도적인 피칭 내용 보여주고 있고 상대를 좀 찍어 누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후에 오타니 다음에 나올 투수가 문제인데, 지금 원래 오타니 다음에 뭐 카스파리우스라든지 뭐 로블레스키가 나올 때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내일은 그 더스틴 메이가 나온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다저스의 선발 운영이 그 오타니 이후에 운영이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어제 다저스가 불펜을 좀 많이 썼는데 더스틴 메이 같은 선수가 나온다면은 오타니가 예를 들어 한 3이닝 견뎌준다, 그러면 더스틴 메이가 성적이 괜찮으면 한 6이닝 그냥 꽉 채울 수도 있거든요. 내일 다저스의 마운드 운영이 좀 애매하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좀 보장이 된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타니는 좀 만족스러운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이건 상대인 페스타가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지난번 경기 때는 5.1이 2실점으로 오히려 컵스한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활약을 했었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올 시즌 내내 원래 이 친구한테 기대했던 이런 삼진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글쎄 이거는 뭐 다저스도 지금 되게 못 치지만은
미네소타도 뭔가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근거는 별로 없는데 전 다저스가 그래도 이제 미러키 같은 팀 만나다가 미네소타 만나면 편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저는 내일은 다저스가 다른 날보다는 마운드 운영이 조금 용이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오타니 다음에 정확히 어떤 선수가 덜지 모르지만은 더스틴 메이가 던진다면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등판 이력 같은 것들 봤을 때는 아마 그 로블레스키 같은 애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카스파리우스라든지. 잘 모르겠어. 막연하게 다저스 승이나 오바 같은 거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근거가 많이 없는 경기 같아.